안녕하세요, 강태승입니다. 오늘 월요 대상경주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경주는 이 코리아컵 경주입니다. 이번 주에 펼쳐지죠. 일요일날 8경주에 펼쳐지는데 외국말들도 오고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출전은 이 2차 등록을 했던 이 위너골드 1차 등록을 했던 위너골드는 1차 등 2차 등록에서 빠졌고, 그리고 브리가디어 제너럴이랑 문학치프가 2차 등록을 하면서 총 15두의 경주마들이 출전을 합니다. 한두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상 경주는 제가 거의 모든 마필들을 다 언급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5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레이팅은 국제 레이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이팅이 제일 높은 마필이 크라운 프라이드고, 그 다음이 글로리아 먼디, 그리고 한국 마필들 중에서는 투혼의 반석이 112이고 위너스맨이 111입니다. 그래서 이 네 마필이 112 이상의 그 레이팅을 보유하고 있고, 크라운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 외국말들, 그러니까 크라운 프라이드, 글로리아 먼디, 그리고 아파치 패스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코리아컵 해외 원정마 분석, 그리고 여기 코리아 스프린트 해외 원정마 분석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전체적인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리아컵은 우승 상금이 8억 8천입니다. 지금 현재 엔화가 박살이 났죠. 그래서 거의 1억엔의 상금, 1억엔에 가까운 상금입니다. 일본에서도 모래주로에서 1억엔의 상금을 주는 경주가 많지가 않습니다. 챔피언스컵이라든가 JBC 클래식, 그러니까 챔피언스컵은 G1이고, 그리고 JBC 클래식은 재팬 원인데 두 경주 모두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아컵이랑 그 걔들이랑 상금은 똑같아요. 그리고 코리아컵이 여기 G1으로 표시되긴 하지만 국제적인 경주로는 G3예요. G1이 아니라 한국, 그러니까 코리아 1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때는 G3로 통용됩니다. 예전에는 그 외국에서 원정을 오는 마필들에게 이 제반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줬어요. 초청 비용을.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걸 싹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상금으로 몰빵을 했어요. 그래서 상금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마필들은 와서 경비를 대고 와야 되는데 상금은 못 벌면 손해를 보고 가게 돼요. 그래서 웬만한 마필들은 안 오고, 그러니까 진짜로 오는 마필들은 상금을 벌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대 일본에서 오는 마필들 중에서 역대 최고의 능력치 말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우승을 하려고 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2016년 크리솔 라이트를 시작해서 2022년 위너스맨까지 총 5회가 펼쳐졌는데, 여기에서 국산마들은 문학치프랑 위너스맨이 우승을 했습니다. 문학치프 때는, 이때는 이제 저게 있었죠. 노재팬, 그냥 일본이 그 반도체 장비 소재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국에서 노재팬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도 마사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일본 마필들을 배제를 했죠. 배제를 한 거고, 위너스맨 때는 이제 세키우가 왔었는데 능력에서 좀 처지는 거고, 세키우는 3착을 했고, 그러니까 국내 경주마들이 1분 53초대의 경주 기록을 했는데 런던타운이 1분 50초 7, 1분 50초 6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분 50초 6을 아직도 안 깨지고 있어요. 서울 경마장 1800m 신기록입니다. 그리고 크리솔 라이트도 1분 52초 3호를 끊었고, 그래서 현재 이번 코리아컵에서 우승 타임은 1분 52초대 아니면 그 안짝일 겁니다. 그러니까 53초대로는 우승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국내 경주마 중에서 1분 50초대를 끄는 마필이 몇 두가 있긴 합니다. 투어너의 반석이 1분 52초 4였고, 위너스맨이 1분 52초 5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왕자 문학치프가 1분 52초 6, 행복왕자가 1분 52초 6. 근데 문학치프나 행복왕자는 이제 좀 꺾인 감이 크죠. 그래서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한국에서 들이밀 수 있는 마필은 투어너의 반석과 위너스맨이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글로벌 히트도 코리안 더비에 출전하면서 1분 53초 4라고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글로벌 히트가 투혼의 반석이나 위너스맨을 넘었다고 할 수는 없죠. 위너스맨, 투혼의 반석 모두 5살이고 최전성기의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라운 프라이드는 1800m 5번을 뛰었고 2승 2착 2번 했고 최고 기록은 1분 51초 3입니다. 근데 일본 말들의 기록은 그닥 크게 의미가 없어요. 경마장마다 다 주로 여건이 다르고 다른 경마장에서 뛴 거기 때문에 그닥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크라운 프라이드의 최근 성적을 보면 테이오쇼 제왕상에서 2000m 2착을 했고, 그리고 두바이 월드컵 2000m 5착, 사우디컵 1800m 5착, 그리고 챔피언스컵 1800m 2착을 했어요. 그리고 JBC 클래식에서 2000m 2착을 했고, 이 두 번의 경주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모래주로에서 굉장히 좀 큰 경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필은 특이하게도 켄터키 더비에도 출전을 했습니다. 13착을 했고, UAE 더비, 두바이에서 열리는 더비에서도 우승을 했는데 우승이 경험이 적어요. 근데 이 UAE 더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3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3월 달이면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2세 후반 그리고 3세 초반 경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UAE 더비 우승한 게 물론 이것도 대단한 경주이긴 하지만은 크게 와 엄청나다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 두바이 월드컵과 사우디컵에서 5착을 한 경주 내용이죠. 물론 이 두 번의 경주, 두 개의 경주가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상금을 주는 경주들이고 상금만 따지면 탑 오브 탑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상금만 많다 뿐이지 특히 사우디컵보다는 두바이 월드컵은 그래도 네임 밸류가 있고 오래 했지 않습니까? 미국 말들도 가서 많이 우승을 하고 유럽 말들도 우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바이 월드컵은 그래도 네임 밸류가 있긴 하지만은 사우디컵은 거기에 좀 못 미치는 모습이죠. 두바이컵 월드컵을 잡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잡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네임 밸류 자체를. 근데 두바이 월드컵이 세계 최고 클래스의 경주인 건 맞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미국에서 최강마들이나 아니면은 그 유럽에서 최강마들이 가지는 않아요. 두바이 월드컵에 상급 마필들이 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의 마필들이 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상급으로 판단되는 마필들은 잘 안 가죠. 원정의 그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이게 또 3월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빨리 은퇴를 하고 전부 다 저기 가는 시기죠. 시수말로 가는 시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괜찮다는 경주마들은 3세 경주 딱 끝나고 바로 시수말을 가죠. 근데 조금은 더 이 네임밸류를 쌓아야 되겠다 하는 경주마들은 두바이 월드컵에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경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뭐 월드 클래스 최강마들이 붙는 정말 흥미진진한 게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 상승세가 좋아요. 2착, 5착, 5착 세계 최고의 대회에서 5착을 했고, 그리고 챔피언스컵, JBC 클래식 일본 최고의 모래주로 대회에서도 2착을 했고, 근데 늘 선입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선입전개 이후에 힘한배를 했다 선입전개 이후에 직선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데 늘 역전을 당해요. 늘 따여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좀 힘한 배가 돼야 되는 그런 경주마인데 이번에는 편성이 훨씬 약해졌죠. 그래서 훨씬 좀 쉬운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직선에서 치고 나오는 폭발력이 조금은 모자라요.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이고, 글로리안 먼디 같은 경우는 킹카메하메하 자마입니다. 뭐 일본에서 모래주로 리딩 사이어를 7년 연속한 마필입니다. 7년 연속. 잔디주로에서도 리딩 사이어는 한 번인가 한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 딥 임팩트한테 계속 밀리면서 2등만 했죠. 2등을 많이 했는데 킹카메하메하는 대신에 모래주로에서는 7년 연속 리딩 사이어를 한 마필이고, 최근 이제 헤이안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1900m. 그리고 다이오라이트 기넨에서 2400m 우승을 했고, 챔피언스컵 이때 같이 뛰었어요. 크라운 프라이드랑 글로리아 먼디. 이 챔피언스컵에서 크라운 프라이드는 2착을 했고 이 글로리아 먼디는 12착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챔피언스컵에서 크라운 프라이드는 인기 4등이었죠.
그리고 글로리아 먼디는 인기 2등이었고 인기는 얘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내측에서 앞선이 워낙 두터워서 진로가 안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진로가 열려서 나오는 순간 또 그 약간 좀 진로 방해를 좀 받고 그러면서 12착으로 1분 53초 02를 했는데 어쨌든 이 챔피언스컵 이후에 이 크라운 프라이드는 해외 원정을 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걸음 자체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렇다고 뭐 글로리아 먼디가 걸음이 죽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얘도 자기 걸음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엇비슷한 능력치라고 생각이 되고 다카라즈카 기레는 이거는 뭐 지원이죠. 일본에서 최고 권위 있는 경마 대회 중 하나입니다. 잔디주르 경주인데 이 다카라즈카 기레는 가을에 연말에 열리는 아리마 기레 그거는 저기 뭐죠? 일본 그랑프리이고 이 다카라즈카 기레는 일본 상반기 그랑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최고로 강한 잔디주르 말들이 다 출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간 건 그 의미가 없죠. 여기에서 12착을 했고 안타레스 스테이크스 1800m에서 2착을 했는데 근데 두 마피를 뭐 간접 비교, 그러니까 챔피언스컵에 같이 뛰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접 비교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크라운 프라이드는 3세고 글로리아 먼디는 4세였기 때문에 간접 비교는 좀 힘들죠. 그 이후에 크라운 프라이드가 성장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직선에서의 폭발력은 저는 이 글로리아 먼디를 좀 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직선에서 치고 나가는 파워는 얘가 좀 더 낫다고 봐요. 그리고 5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주력이 꺾인 것도 아니고 1800 4번을 뛰어서 2승 2척 1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한 경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글로리아 먼디를 좀 더 세게 봅니다. 한국말로는 투혼의 반석이 있죠. 부산광역시장배, YTN배 최근 대상경주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두 번 모두 선행을 갔죠. 근데 이번에는 선행을 가더라도 크라운 프라이드나 글로리아 먼디에 특히 크라운 프라이드가 바로 붙여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리고 페이스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데 그 빠른 흐름에서 버텨낼 수 있느냐. 최근 경주력 신장세가 너무나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선행을 갔을 때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선행이 결코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물론 선입도 돼요. 따라가는 전개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따라가는 전개로는 위너스맨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투혼의 반성이. 선행 가서 이긴 적은 있어도 최근 2번의 경주. 그러니까 이 최근 3번의 경주 모두 같이 뛰었죠. 투혼의 반석과 위너스맨이. 근데 따라가서는 투혼의 반석이 위너스맨한테 안 됐고 선행 가서는 거의 뭐 낙승을 거뒀는데 물론 최근 위너스맨이 조금 좀 정체인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디펜딩 챔피언이고 한국 장거리 최강자였고 5살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꺾이다고는 할 수 없는 마필이고 상태가 좀 다운됐다고 봐야 되죠. 좀 지쳤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원래 그랑프리라다 대통령배. 그러니까 그랑프리에서는 투혼의 반석과 위너스맨이 붙겠지만은 대통령배는 투혼의 반석이 못 나오기 때문에 위너스맨도 어차피 올 연말까지 굉장히 좀 잘해야 되고 위너스맨이 지금 31억을 벌었어요. 수덕 상금이. 지금 국내에서 제일 많이 번 마필이 트리플 라인입니다. 42억. 그러니까 이번 코리아컵과 그리고 대통령배, 그랑프리 이 3번의 경주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이 트리플 라인의 수덕 상금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기록이고 명예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관리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는데 최근 좀 상태가 좀 그렇죠. 그 직선에서 예전 같은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지만 이마필은 훈련이 좋으면 덜 뛰고 훈련이 좀 안 좋다 하면 뛰고 좀 도깨비 같은 말인데 어쨌든 이번에 그래도 국내 말 중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글로벌 히트입니다. 투아네인데 서브 자마인데 2023년 3세 최우승마저 더비와 장관배로 우승을 했습니다. 최근 대상경주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1번 게이트 그리고 3번 게이트였나요? 게이트 이점으로 최상전개를 펼쳤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선입걸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내측 게이트를 못 받고 만약에 외곽 게이트를 부여받는다 그러면 초반 전개가 좀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최근 걸음 3세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속해서 걸음이 늘 수 있는 여건이 분명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보여준 전력에선 투혼의 반석이나 위너스맨을 넘어섰다라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히트는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결국 글로벌 히트는 이번에도 1번 게이트를 뽑는 게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워낙 게이트 운빨이 좋은 말이라 1번 게이트를 뽑아낸다면 그래도 3착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는 경주마로 판단을 합니다. 그 외에 살펴볼 마필은 심장의 고동, 문학지퍼, 석세스 마초, 크레이지 콘티, 더건프, 행복왕자, 컴플리트 밸류, 티즈 바라우즈, 브리가디어 제너럴 이런 마필들은 능력에서 처지고 홍콩말인 아파치 패스, 워챈트 자마인데 홍콩에서 스테이크스 출전 경험이 없습니다. 홍콩 클래스 2급 경주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2등급 경주마라는 거죠. 1등급이 아니에요. 홍콩 1등급 경주마가 아니라 2등급 경주마이고 1800원 두 번 뛰었는데 두 번 모두 3등급에서 3등급 경주입니다. 전력상 열세이고. 그러니까 왜 왔냐? 이게 그 단거리에 출전하는 그 듀크 Y라는 마필이 있어요.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이 마필이 좀 진카고 어차피 비행기로 오면은 한 마리가 오나 두 마리가 오나 어차피 한 스토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오는 가격이랑 두 마리가 오는 가격이랑 운송 비용은 똑같습니다. 항공 운송 비용은. 그렇기 때문에 가는 김에 겸사겸사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파치 패스도 좀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되고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글로리아 먼디의 우승을 좀 유력하게 보고 그 다음에 크라운 프라이드가 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고 위너스맨 투혼의 반석은 조금 처지지만 그래도 국산마들 중에선 가장 나은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선행을 가더라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투혼의 반석보다는 위너스맨의 가능성, 3차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이렇게 오늘 코리아 스프린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코리아컵에 대해서 출전하는 마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